네, 마감 약 45분가량 남겨둔 가운데 지금 이 시점에서 체크해볼 만한 종목들 만나보시죠. 지시인포 박근호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파이널샷이 포착한 오후장 특징주 먼저 화면에 띄워보겠습니다. 네, 오늘 증권주가 단연 돋보입니다. 키움증권을 비롯한 증권주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의 유지 소식에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로보스타의 경우에도 오늘 급등하고 있는데 정부의 로봇 규제 철폐 기대감 받아가고 있습니다. NC소프트의 경우에도 연이틀 상승하고 있는데요. 신작 아이온2 기대감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어떤 종목 집중해 볼까요? 첫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농심홀딩스. 지난주에는 농심이 이렇게 급등을 하더니 이번 주에는 지주사인 농심홀딩스가 아주 좋은 흐름 보이고 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방금 상한가를 들어갔죠. 좀 들어갔다 빠졌다 하고 있는데 일단 농심홀딩스가 이제 농심보다 더 오를 것이다라는 어떤 시장의 분석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최근에 좀 받고 있는 더 오를 것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면 농심도 계속 올라야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농심이 오르는데 농심홀딩스가 더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농심이 안 오르는데 농심홀딩스 혼자만 오르는 건 힘들다라는 얘기죠. 이제 캐대언의 어떤 뭐 도움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넷플릭스 역사상 처음으로 3억 뷰를 지금 이제 목표로 두고 있는 애니메이션.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장의 관심이 캐대언 자체보다도 캐대언의 이제 그 OST 곡인 그 골든이라는 곡을 전 세계에서 유명한 가수분들이 이제 챌린지를 하면서 굉장히 그 쇼폼 같은데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 과거에 이제 그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챌린지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워낙 이게 고음을 많이 써야 돼서 지금 그 덕분을 지금 제가 봤을 때 캐대언이 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뭐 어쨌든 뭐 농심 입장으로서는 뭐 당연히 좋은 부분이고 우리가 보통 지주사를 하면 사업을 하는 지주사가 있고 순수 지주사가 있죠. 사업을 하는 지주사는 뭐 대표적으로 두산이 좀 있을 수가 있죠. 지금 두산이 전자 그 비지로 굉장히 좀 잘 나가죠. 근데 농심홀딩스 같은 순수 지주사죠. 한마디로 이제 어떤 연결회사들의 자회사들의 배당금이나 아니면 농심이라는 이름을 이제 달고 그걸 달아주고 거기 이제 로열티나 그런 것들을 이제 받으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는 기업인데 자 그러면은 지금 왜 농심홀딩스가 농심보다 더 갈 것이다라고 시장이 분석을 하는지 과거에 실질적으로 2016년도 초에 농심이 신고가를 갱신을 했었을 때 그때도 농심보다 농심홀딩스가 더 올라가긴 했었습니다. 이제 과거에 그런 어떤 경향이 지금에도 이제 반복이 될 것이다. 그런 분석인데 농심 지분, 농심이 지금 농심홀딩스로 종속회사로 편입이 돼 있진 않죠. 그 지분율이 50%가 안 되기 때문에 농심 같은 경우에는 농심홀딩스가 지금 현재 32%, 그다음에 율촌화학이 31%를 갖고 있는데 시총으로 퍼센트로 계산을 좀 해보면 지금 농심 시총이 3조 5천억에 32%니까 뭐 한 1조 원 정도 지분 가치. 율촌화학은 지금 8,100억이니까 한 2,700억 정도 지분 가치를 계산을 하면 지금 현재 농심홀딩스의 5,300억의 시총 너무 작다. 근데 이게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니까 가장 중요한 건 농심이 올라야지. 농심홀딩스가 오늘은 뭐 다른 흐름이겠지만 앞으로 농심이 계속적으로 올라야지. 농심홀딩스가 가장 중요한 단어 더죠. 더라는 단어 더 오른다. 그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퍼가 어제 전일 금요일 기준으로 지난주 금요일 기준 퍼가 0.2 정도 PBR이 0.2 정도밖에 안 되는 극저평가긴 한데 이게 뉴스나 어떤 호재거리는 아니죠. 항상 그래 왔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농심이 계속 올라야지 농심홀딩스가 더 오른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은 뭐 농심홀딩스 상한가 주주분들 일단 뭐 굉장히 좀 축하드리고 한번 차트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참여는 거의 없습니다. 오늘 뭐 외국인들이 소폭 순매수, 기관 소폭 순매도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상한가를 지금 들어가 있어서 오늘 접근하는 건 좀 무리가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거의 개인들 위주의 수급이기 때문에 큰 어떤 의미는 없고요. 차트 중간적으로 봤을 때 뭐 상당히 어제 이제 시초가만 지난주 금요일 날 시초가만 좀 높게 잡고 음봉으로 빠져서 주주분들 굉장히 좀 서운하셨을 텐데 오늘 그 좀 어떤 뭐 한을 푸는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차트를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
주봉이나 월봉으로 길게 2016년도에 농심 홀딩스 차트를 보시면 그때 농심의 신고가 갱신하면서 농심 홀딩스가 훨씬 더 많이 올랐거든요. 아무튼 가장 중요한 건 농심 주가니까. 근데 농심 홀딩스도 과거의 어떤 경향을 봤을 때 농심 주가보다 베타가 좀 높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농심의 주가 잘 비교하면서 대응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네요. 농심 홀딩스 상한가까지 올라온 상황 점검해 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볼까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이쪽 좀 점검해 봐야겠네요. 네. 전체적으로 오늘 분위기 좋지 않고 당장 이제 내일부터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 관세가 15%로 낮아지기 때문에 현대차로서는 북미 사업에 네.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이 한미 그 통상 합의와 관련돼서 좀 약간 딜레이가 너무 되고 있어서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무거운 듯한 느낌인데 일단 뭐 국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3,500억 달러라는 것을 미국에서는 현금으로 뭐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가지고 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거를 어떻게 마련을 하느냐. 현재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4,1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뭐 물론 뭐 1년에 3,500억 달러를 뭐 투자를 하라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우리나라가 1년에 외국에서 벌어 들어오는 달러가 300억 달러 전후입니다. 조금이었을 때 한 200억 달러, 많으면 300억 달러인데 그거를 어떻게 마련하냐에 따라서 일단은 뭐 마련하기는 힘들죠.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미국 쪽에 이제 통화 수합을 하자라고 했는데 어제 뉴스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에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죠. 뭐 사실 거절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현재 일본 같은 경우는 뭐 기축 통화국이기도 합니다만은 미국이랑 무제한 통화 수합을 하고 있는 나라로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덜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 어떤 3,500억 달러를 어떻게 마련하느냐 아니면은 정부에서는 지금 이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미 정상회의까지 기간을 좀 열어둬야 된다. 그러니까 밑에 이제 장관급이나 차관급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빨리 좀 해결이 돼서 속 시원하게 좀 관련주들이 좀 상승해 줬으면 좋겠는데 네. 앞서서 이제 앵커께서 잠깐 브리핑해 주셨듯이 일단 내일 기준으로 현대자동차가 일본산 자동차 대비해서 관세가 더 높아지죠. 물론 현지 생산분에 관해서는 상관이 없긴 하겠습니다만은 전기차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상황이죠.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일단 그 종료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기차보다는 사실 전기차를 사는 데 있어서 보조금이 큰 역할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전기차를 사는데 보조금이 이제 종료가 되니까 나 이제 전기차 안 사고 차라리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살래. 이쪽으로 이제 어떤 판매가 늘어날 텐데 네. 지금 현대차 기준에서는 미국 내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생산 라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 세계 1등이라고 할 수 있는 도요타 대비해서 상당히 좀 불리한 입장이다. 이게 지금 현대자동차의 주가 하락을 밑으로 좀 끌어당기고 있는 주요한 어떤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언제 이게 사실 현대자동차의 가격을 미국에서 어떻게 정하냐면 도요타 자동차 이제 같은 등급의 자동차가 있으면 도요타 자동차보다 현대 자동차는 그 위로 가격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물론 뭐 제네시스 같은 자동차는 좀 다른 예가 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있어서만큼은 지금 뭐 전 세계 기술도 1등이고 지금 뭐 판매도 1등이 도요타 자동차를 넘어설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것 때문에 현지 생산이 지금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서 현대자동차가 하이브리드 자동차 생산하겠다라고 몇 번 강조를 한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기사화가 된 게 없기 때문에 생산 라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어떤 팩트인 것 같아요. 일단 그 최근에 현대자동차 그다음에 LG엔솔 공장과 관련돼서 네. 현대자동차나 LG엔솔이 그거 갖고 사실 빠지진 않았습니다. 빠지진 않았는데 나쁜 얘기가 계속적으로 이제 쌓여가니까 어떤 시장에서 계속 안 좋은 시선으로 이제 현대자동차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한 최소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가 되진 않았습니다만은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공사 완공 시점이 좀
딜레이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차트랑 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연일 올라도 싸다라는 평가를 받았을 텐데 현대자동차가 지금 시장 대비해서 너무 못 오르고 있는 네. 상황이죠. 그러면은 반대로 수혜를 볼 수 있는 도요타 자동차는 오르고 있느냐?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를 하면 물론 관세 같은 거 발표가 됐을 때 순간적으로 도요타 자동차도 하루 정도 반짝 상승을 몇 번씩 보여주긴 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연속으로 추가 상승은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적으로 완성제 기업들 자체의 어떤 주가 흐름이 좋은 기업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뭐 테슬라는 완성차 기업이지만 좀 결이 다른 기업이고 전체적으로 완성차 기업들 전 세계에서 어떤 뭐 탑5 정도 급의 자동차 기업들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안 좋아요. 수급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면은 일단 외국인들 기관 수급은 외국인 수급 최근에 좀 약간 꾸준하게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 수급 어제는 뭐 지난주 금요일에 팔았습니다만 오늘 일단은 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살 수는 없는 노릇이죠. 오늘 외국인 기관 다 수급이 좀 안 좋긴 한데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현재 지점까지는 올라올 수 있겠지만 자동차 사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장보다 더 높은 수익률이 나는 종목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코스피 수익률보다도 못 쫓아가는 혹은 그것보다 아웃퍼폼하지 못하는 기업을 갖고 있을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만년 저평가였는데 그 저평가를 해소를 하기 위해선 뭔가 좀 특별한 게 필요한데 그 특별한 게 아직은 좀 없다라는 점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일단 현대자동차 제가 현대자동차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네. 그냥 홀딩 포지션으로 계속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점검을 해봤습니다. 시장 편승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마음이 아픈데 일단 이 악재가 좀 재빨리 해소되는 것이 급선무일 것 같네요. 함께 점검해봤고요. 오늘의 특징주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엔 포착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월요일인데 네. 어떤 종목 들고 오셨습니까? 최근에 보험주들이 급등은 아니더라도 시장 대비 상당히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현대해상을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현대해상. 자, 우리가 보통 보험주 얘기 나올 때 이제 그 앞전에 나오는 어떤 재료가 있으면 항상 보험주 얘기가 나옵니다. 그 앞전에 나오는 재료가 뭐냐면 금리 인하거든요. 금리 인하에서 보험주들은 뭐 항상 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봤고 이번 주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한 8시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미국 금리 벌써 이미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시장 분위기가 다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발표가 뉴스거리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금리를 인하를 하면 보험주들이 왜 시장에서 긍정적인 어떤 평가를 받는지 그 부분을 잠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일단 나머지 부분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를 인하를 하면 금리 인하한 다음에 발행이 되는 채권은 금리가 전보다는 좀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금리가 인하되기 전에 발행됐던 고금리의 채권들은 시장에서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죠. 물론 금리는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사들은 이 보험 가입자들이 낸 보험금을 갖고 대부분 채권을 사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던 채권의 평가 이익이 올라간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일단 그 금리 인하 시기에 어떤 그 보험주들을 평가를 좀 좋게 하는 부분이 첫 번째.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좀 어려운 단어가 좀 하나 나오는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걸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신계약 CSM 배수라는 게 있습니다. 보험주들 얘기할 때 이제 보험주들 평가할 때 나오는 단어인데 신계약 CSM 배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래에 지금 새로 계약하고 있는 보험 계약을 갖고 미래에 벌 수 있는 돈을 지금 현재 가치로 환산한 거예요. 한마디로 높으면 좋은 거죠. 이게 지금 현대해상이 얼마 전에 발표하기로는 17.4로 발표했는데 작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5%, 4.5% 정도 높아졌다. 굉장히 급등을 한 겁니다. 지금 동종 업계의 보험사들의 이 신계약 CSM 배수를 보면 삼성화재가 지금 13, 그다음에 메리츠화재가 12, 그다음에 DB손해가 지금 현재 보험주들 탑픽은 DB라고 얘기를 증권사들은 많이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DB가 16이에요. 근데 네. 현대해상이 17.4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한마디로 이제 뭐 그 GA 제네럴 에이전시 같은 데다가 위탁을 맡기면서 출혈 경쟁을 안 하고 우리는 미래의 어떤 그 수익을 중장기적인 수익을 위해서 지금 단기적으로의 실적 감소는 감안을 하겠다. 요게 지금 현대
해상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보험주들 중에서도 많이 오르진 않습니다만 2% 조금 올랐다가 위에서 약간 밀리고 있는데 흐름이 가장 좀 양호한 것 같아요. 퍼만 보더라도 보험주들 중에 퍼가 지금 현재 1이 넘는 보험사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0.5 정도로 퍼가 아니라 PBR 0.5대로 뭐 제일 저평가고 미래에 어떤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신계약 CSM 배수도 가장 높다. 보험사들 중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단기적인 수익은 포기하고 미래의 수익을 택했기 때문에 2분기까지는 뭐 실적이 별로 안 좋아요. 우리나라 보험사들 1분기 실적 다 안 좋았습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 수급이 저점에서부터 굉장히 꾸준하게 지금 들어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빨간색 선 끝 쪽에 확인을 하시면 기관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추세는 약간 매수 기조긴 한데 일단은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약간 매도 쪽으로 방향을 좀 튼 부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로 봤을 때도 사실 금리 인하가 뭐 누구나 시장에서 이제 90% 넘는 확률로 예상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현실화 됐을 때 보험주들을 시장에서 보는 뷰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네, 지금 가격적인 전략이 28,300원이네요. 저는 28,500원 이하면은 일단 현대해상의 현재 내용 감안했을 때 큰 무리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높게 잡지는 않았습니다. 32,000원, 손절가 27,000원으로 딱딱 좀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해상 살펴봤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FOMC가 이번 주 중에 예정돼 있는 만큼 금리 인하 관련 모멘텀 받을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죠. 목표가 32,000원으로 책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야겠네요. 고맙습니다.